제3장 헬렌 켈러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 세 번째. 농맹아를 가르치기 위해 누군가 터스컨비와 같은 벽지까지 와준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다. 실제로 내 친구들과 친척들은 과연 내게 교육이 가능한지조차 의심하기도 했다. 엄마에게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디킨스의 미국 여행기로부터 흘러나왔다. 이 책에서 로라 브리지먼, 내 얘기를 읽었던 엄마는 그 소녀도 농맹아였지만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로라 브리지먼은 미국에서 최초로 교육을 받은 농맹아로 찰스 디킨스가 쓴 미국 여행기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하지만 엄마는 농맹아의 교육 방법을 개발한 하오 박사가 오래전에 사망했다는 사실도 동시에 떠올리면서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박사가 사망하면서 분명 교육 방법도 함께 사라졌을 테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엘라베마의 벽지 소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가 어떻게 교육 방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6살 정도 되었을 때 아빠는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안과의사의 소식을 들었다. 절망적이었던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한 분이었다.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들은 후 즉시 나를 볼티모어로 데려가서 내 눈이 치료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볼티모어에 도착했을 때 치존 박사가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해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아빠에게 워싱턴에 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찾아가 상의해 보라고 했다. 농맹아를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즉시 워싱턴에 가서 벨 박사를 만났다. 아빠는 슬픈 마음과 많은 걱정을 안고 가는 여정이었지만 나는 아빠의 고민은 모른 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짜릿한 여행만 즐거울 뿐이었다. 아이였음에도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벨 박사의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성품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사람들의 흠모는 박사의 놀라운 업적에도 기인했지만 말이다. 벨 박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를 발명한 그 벨 박사님입니다. 벨 박사는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를 내게 들려주었다. 내 몸짓을 잘 알아듣는 걸 보고 나는 벨 박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방 싹 떴다. 하지만 그때 나눈 인터뷰가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고립에서 우정과 동료애로, 그리고 지식과 사랑으로 옮겨가는 관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벨 박사는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 학교의 아나그노스 교장에게 편지를 써서 나를 가르칠 유능한 선생님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아빠에게 조언했다. 퍼킨스 학교는 바로 하오 박사가 맹아들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무대였다. 아빠는 좋은 대로 했고 몇 주 후에 아나그노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을 찾았다는 위로의 확약이 담긴 친절한 답장을 받았다. 1886년 여름의 일이었다.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은 다음해 3월이 되어서야 우리 집에 왔다. 이리하여 나는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나이 산 앞에 서게 되었다. 시나이 산 앞에 서게 된 이야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인 탈출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나는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어떤 신성한 힘으로부터
수많은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사받았다. 또한 신성한 산으로부터 지식은 곧 사랑이고 빛이요 시각이다 라는 외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그 여정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단번에 만나지 않았죠. 소개의 소개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상의 부분은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과 또 헬렌 켈러가 단어를 처음으로 익혔던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기억하는 날은 바로 앤 맨스필드 설리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 때였다. 그 사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생각하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내가 7살이 되기 석 달 전인 1887년 3월 3일이었다. 나는 발걸음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뻗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마침내 나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내게 환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니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분의 품에 꼭 안겼다.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은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서는 인형을 하나 주었다. 퍼킨스 학교의 어린 맹아 학생들이 보낸 것으로 옷은 로라 브리즈먼이었다. 이 사실은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야 알았다. 내가 잠시 동안 인형을 가지고 논 후에 설리번 선생님은 인형이라는 글자를 내 손안에 천천히 써주었다. 나는 금방 이 손가락 장난을 재미있어 하면서 따라해 보았다. 마침내 글자를 모두 제대로 썼을 때 내 얼굴은 치기 어린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래층에 있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손을 번쩍 들고는 그 위에 인형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엄마의 손바닥에 그 인형의 스펠링 DOLL이라는 것을 그 설리번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대로 흉내를 내서 썼던 거지요. 그때 헬렌 켈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쓴 건 아니지만 그것을 흉내내서 썼을 때의 그 자랑스러운 기분을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래층에 있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손을 번쩍 들고 그 위에 인형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어떤 단어의 글자를 쓰고 있다거나 심지어 단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한 짓은 아니었다. 단지 원숭이가 흉내내듯이 손가락 동작을 따라한 것에 불과했다. 이후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런 식으로 많은 단어를 배웠다. 그 중에는 핀, 햇, 컵 등이 있었고 sit, stand, walk 같은 단어들도 있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선생님과 함께 지낸 후에 나는 드디어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새로 생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설리번 선생님이 내 커다란 봉제 인형도 무릎 위에 올려주면서 덜이라고 써주었다. 이 글자가 두 인형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걸 이해시키려는 행동이었다. 이때는 모두 머그, 워터라는 단어를 두고 홍역을 한 차례 치른 뒤였다. 그때 설리번 선생님은 머그라고 쓴 글자는 머그컵이고 워터
라고 쓴 글자는 물이라는 것을 내게 확실하게 기억시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나는 두 단어를 계속 혼돈했었다. 선생님은 낙심하면서 적절한 때가 오면 다시 시도하려고 이 교육을 잠시 미뤄둔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같은 시도를 또 반복하니까 나는 그만 짜증이 나면서 새 인형을 집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깨진 인형의 파편을 발로 느끼고 확인하면서 나는 정말 기뻤다. 격렬한 분노를 터뜨린 후에도 나는 어떤 슬픔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그 인형을 나는 사랑한 적이 없었다. 내가 사는 적막하고 어두운 세상에는 강렬한 애정도 온유함도 없었다. 나는 선생님이 파편을 난로 옆으로 쓸어 모으는 걸 느끼면서 그저 내게 불편했던 원인이 사라졌다는 것만이 만족스러울 뿐이었다. 선생님이 내 모자를 갖다 주자 나는 따스한 햇빛 속으로 산책 나간다는 걸 알아챘다. 말없이 느껴지는 감각도 생각이라면 나는 이 생각에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다. 우리는 우물집을 덮고 있는 인동 덩굴의 향기를 쫓아 오솔길을 따라 우물집까지 걸어갔다. 누군가 물을 깃고 있었고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펌프 밑에 내 손을 갖다 놓았다. 차가운 물이 한 손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선생님은 다른 손 안에 water, W-A-T-E-R 이라는 단어의 글자를 처음에는 천천히, 다음에는 빠르게 써주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온 신경을 선생님의 손가락 동작에 집중했다. 잊고 있었던 뭔가가 갑자기 희미하게 떠올랐다. 생각이 되살아나는 짜릿한 느낌이었다. 마침내 언어의 비밀이 내게 몸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워터라는 단어가 손 위로 쏟아지는 놀랍고 차가운 물질을 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살아 움직이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면서 빛과 희망, 기쁨, 그리고 자유를 선사했다. 물론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여전히 많았지만 그 장애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우물집을 떠나면서 나는 배움의 열망으로 가득 찼다. 어떤 물건이든 이름이 있었고 물건의 이름을 접할 때마다 내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마다 생명의 기운으로 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게 생긴 낯설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물건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나는 문득 내가 깨트렸던 인형이 생각났다. 더듬거리며 난로까지 걸어가서는 깨진 파편을 집어들었다. 원래대로 다시 붙여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러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무슨 일을 했던 건지 깨달으면서 처음으로 후회와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아주 많은 단어들을 배웠다. 그 단어들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mother, father, sister, teacher 등은 기억이 난다. 이 단어들은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꽃들이 핀 것처럼 내게 세상을 활짝 꽃 피워준 말들이었다. 많은 일이 벌어진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그날 선사받은 기쁨들을 다시 음미하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어서 오길 갈망하는 순간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는 없었으리라.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헬렌 켈러가 처음에 그 설리번 선생님께서 손바닥에 그 단어를 써줬을 때는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 형태만을 모방을 해서 익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리번 선생님께서 그 인형이라는 단어가 그 1대1로 단지 헬렌이 가지고 있는 그 인형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를 띤 다른 인형을 가져다 준 거죠. 새로 생긴 인형을. 그러면서 또 그 덜이라는 그 인형이라는 글자를 써주니까 헬렌이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을 때 뭔가 답답하면서도 이제 짜증이 나서 그만 그 새 인형을 그냥 깨트리고 만 거예요.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죠. 이제 그랬을 때는 자기가 의미를 모르고 뭔가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계속 하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답답함에 때문에 인형을 깨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헬렌이 선생님과 함께 그 자연 속에 산책을 하면서 어, 물을 직접적으로 한 손은 그 차가운 물을 느끼면서 왼손으로는 다른 한 손에는 다시 그 워터라는 물을 썼을 때 이게 뇌 속에서 스파크가 확 일어난 거죠. 그야말로 그 뉴런이 한번 확 연결이 되는 아주 놀라운 순간을 요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물체와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연결되는 그 언어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놀라운 순간이 헬렌한테는 빛과 희망과 기쁨과 자유를 선사한 거. 저는 이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전율을 느꼈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 소위 뭐 발달장애라든가 혹은 언어 쪽에 약간의 그 느린 아이들이 그 무지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을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아이의 입장에서의 그 서술을 헬렌 켈러가 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건 얘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설리번 선생님이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시도를 했고 어떤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몰랐지만 이 자연 속의 산책 걸었죠. 걷고 또 이 그 시도를 한 끝에 드디어 이 깨우침에 일어난 이 스파크가 튀어나왔던 이 순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헬렌이 아주 많은 단어를 배웠지만 직접 얘기하죠. 모두 기억을 못한다 내가. 그러나 헬렌이 기억하는 단어를 보세요. 마더, 엄마, 파더, 아빠, 시스터, 동생, 티처,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헬렌이 이 책을 썼을 당시가 20대였는데 20대가 돼서도 그 단어가 기억이 난다는 거. 그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어,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만 맘마, 엄마, 아빠 이 단어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언어 치료의 힌트를 굉장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라는 단어는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엄마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아빠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그 단어는 몰라도 아빠라는 존재를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여동생, 선생님. 다 뭘까요?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이미 그 존재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어는 차후에 배운다는 거예요. 저도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좀 이 언어적인 측면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어를 마스터하면서 좀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그 단어를 그냥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이거를 막 외웠던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이미 존재론으로 인식이 되고 난 후에 이 단어의 철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는 금세 외울 수 있고 굉장히 정말 씨앗 단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 단어들을 한두 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언어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 언어가 느린 부모님들, 반드시 이 부분들을 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서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꼭 좀 공유를 제가 하고 싶어서 좀 흥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가 뉴런이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헬렌이 그 인형을 깨지 않았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반복, 그리고 그거를 실체적인 거,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실체적인 물이라는 거를 직접 느끼게, 오감으로 느끼게 하면서 단어를 써줬을 때 어느 날 스파크가 튄 거예요. 연결이 된 거. 요 부분을 저희는 꼭 좀 기억을 해서 언어 치료를 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발달장애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언어와 관련된 혹은 발달로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변에 3분만 추천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